버림받은 사람들을 지금부터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실태가 밝혀지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철원 선생님, 근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그 국군을 도왔던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수용소가 아니고 일반 통제구역 같이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최현희가 이제 수용소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황장엽 선생의 주문에 따르면 개천 지역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성에 만들어졌고 세 번째가 여덕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적대 계층으로 분리된 사람 중에서 가장 악질들만 모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8.15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들, 또 이제 뭐 김일성을 반대했던 친일파들, 그리고 이제 뭐 반행은 정파분자들 이런 분들이 끌려갔었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국군을 도왔던 치안대라는 게 있는데 치안대, 이 치안대는 무조건 삼족을 다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대 가담자는 무조건 삼족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는 국군표로보다 더 엄중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국군을 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치안대는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이제 김일성 권력투쟁에서 발생한 많은 이제 간부들도 끌려왔었고,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는 이제 김정일 권력 구도를 구축을 하면서 김씨 정권의 세습을 반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항상 끌려왔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아니,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조청년 그 교도지부 상공회 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 할머님은 이제 그 고위 간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할머니 때문에 다 북한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공산당 활동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의 이름 때문에 모두가 다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갔는데 북한 정부는 저희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도 시키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성애 씨가 조선혁명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여명위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김일성의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고위층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술자리에서 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구 돌아가는 것은 봉건주의 같다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제 끌려갔었고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여동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셨어요, 이 수용소에서? 제가 9년 8개월 있었습니다. 9년 8개월 있었습니다. 우와, 9년 8개월. 우와, 근데 어떻게 살아나시죠? 저는 그런데 안 있어 보신 분인 줄 알았어요. 말라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92년도 처음 왔을 때 그 기자회견 사진 보게 되면 완전 뼈만 남아있어요, 그때. 야.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잘 먹고 이제 20년 지나다 보니까 좀 살도 붓고 했는데 9년 8개월이요? 예, 수용소에. 여기 네. 그림이 있는데요. 강철한 대표님이 그린 그림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린 겁니다. 네. 진짜 자, 그리신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증언하셔서 그걸 그림으로 매달려 있는 거. 옮겨놓은 겁니다. 높이 60cm에.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보위부 감옥에서 네. 이제 어떤 자백을 받을 때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면 이제 팔을 이제 뒤로 묶어가지고요. 야. 그 24시간 동안 매달아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깨 관절 다 빠지고 이제 이게 가슴이 튀어나오는데 이른바 비둘기 고문과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저 고문이 이제 가장 지독한 고문 중에 하나입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리 붙어 있고요. 붙어있죠, 60. 이제 팔을 매달린 상태에서 이제 잠을 안 재우고 이제 거기다 매달아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팔이 빠지는 거죠. 이야. 이걸 직접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고문 받진 않았는데 네. 이제 정치범 이제 수용소 관리소 안에 이제 특별 감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범들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이제 골라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뭐 혐의를 부인하거나 또 이제 말을 안 듣거나 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저건 이제 수용소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라는 것은 이제 그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네. 이제 보위부 요원들에게 먹이기 위한 이제 돼지인데 네. 이 돼지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게 개처럼. 그래서 왜 안 찌는가 했더니 정치범들이 돼지 모기를 매일 훔쳐먹는 거거든요. 아유. 예, 그러니까 돼지 모기가 정치범들 밥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콩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콩 찌꺼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고 되게 그 영양 보충이 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 비지를 이제 돼지한테 먹이는데 이거 정치범들은 정말 이거는 없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돼지 모기를 계속 훔쳐 먹다 보니까 이제 보이부가 이제 그 발견해가지고 다 이제 막 때리고 막 고문하고 이제 그런. 아유. 다음 그림 보시죠. 그러니까 저 그림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해가 날 때 이제 햇빛 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먹기 위해서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매 맞는 그런. 아유. 벌레를 진짜 잡아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게 고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잠자리, 메뚜기, 그다음에 지렁이,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같은 거 이제 패게 되면 그 소나무 성질 안에 이제 벌레가 있습니다. 이 송이벌레. 그게 참 맛있는 벌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이제 단백질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쥐,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잡기가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벌레가 이제 가장 먹기 쉬운 이제 그런 단백질이죠. 그 영화 빠삐용에서 보면 그 바퀴벌레 잡아먹잖아요. 네. 살기 위해서.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덕 수용소에 그 66년도 이제 잉글랜드 월드컵 때 골을 넣었던 박승진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외 다니다가 간첩으로 걸려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 그 감옥 안이 이제 아주 눅눅해가지고 뭐 진짜 막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감옥 안에 다니는 이제 바퀴벌레, 쥐며느리, 왕진해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먹었던 벌레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벌레가 바퀴벌레였다. 이야. 네, 그래서 그 박승진 씨의 별명이 바퀴벌레였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아, 뼈쪽 말랐구나. 허약 판정 예, 기준표라고. 이게 이제 그 영양실조의 그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에 딱 들어가서 딱 3개월 안에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극복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는데 보통 3개월만 되면 영양실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 단계 때는 이제 뭐 이게 눈 주위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개골 증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3단계로 가면 이제 그야말로 영양실조 말기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뼈에다 가죽만 딱 이제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는지 사는지를 판가름할 때에는 옷을 몽땅 벗긴 다음에 허리를 구부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에다 주먹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에 주먹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뼈만 남는구나. 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살이 엉덩이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용소 맨 골짜기 위에다가 따로 이제 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간 사람만 거기 몰아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쪽 지역은 이제 뭐 매일과 같이 죽는 거 사람이 죽죠. 매일 보는 게 사람 시체입니다 거기서. 아유.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 결국 굶어 죽는군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수용소가요. 그 북한의 대부분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덕 수용소만 이제 혁명화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화 구역은 고위 간부들을 포함해서 한 3년 이상 이제 한번 달고는 거죠. 막 노동시에서 달고 가지고 이제 석방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여덕 수용소는 이제 석방이 가능한 혁명화 지역에 있었기 네. 때문에 조금은 나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완전 통제 구역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인간으로서 이제 모든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이죠. 그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도 한번 어딘가로 한번 끌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성태 같은 경우는 그 수용소까지는 안 갔고요. 일반 이제 깊은 산골에 추방이 돼서 노동자 생활을 좀 해봤죠. 아, 그런 혁명을 할 거고. 때마다. 근데 장태환 대표님도 그래도 원래 좀 고위층이셨잖아요. 네. 고위층 같은 경우 이렇게 수용소에 가면 다른 수용소에 온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그래도 조금 나은 대우를 받습니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으로 간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다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일도 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반 사회에서 못 먹다 가신 분들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고위층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은 분들일수록 먼저 사망률이 높습니다. 옷과 집은 어떻게 배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이제 그 정치범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그 배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주체 섬유라고 하는데 비난원으로 만든 이제 합성 섬유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정치범 옷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건 이제 한 번 빨게 되면 반으로 줄어버려요, 이 옷이. 그래서 짧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정치범들의 옷이 항상 보면 반이 항상 있거나 여기 짧아요. 이거 기어 있거나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뭐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집은 이제 진흙과 볏집으로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짓는 집이 많고요. 제가 수용소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겨울이 됐는데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 온도가 바깥 온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거기서. 영하 20도를 예. 그냥 불 없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불은 떼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 온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불 바로 위에는 이제 찬바람이 막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랑 같이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수용소로 끌려갈 때 이제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로 끌려가기 때문에 죄가 경미한 정치범들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독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죄가 큰 사람들은 3대까지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 구역이 학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혁명화 구역은 김일성, 김정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완전 통제 구역에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없어진 그 동물에 불과한 개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서 일하고. 예, 혁명화 구역은 다행히도 이제 김일성 교육은 시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희망은 좀 살아있는 거죠.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선생님이 거의 10년 동안 이제 수용소에서 하시면서 잘못 가는 일 되게 많이 봤는데 네. 어떤 거를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공개처를 목격을 했는데 대부분 처형당하는 분들이 다 도주자, 그러니까 도망을 치다가 잡힌 분들인데 이제 자동보총으로 총을 쏴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군관이 권총을 가져가서 다시 머리를 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걸 처음 봤을 때 너무 끔찍해가지고 정말 이제 말을 못했는데 거기는 애들도 볼 거 아니에요. 다 봅니다. 예. 아, 되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참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소 안에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죽게 되면 그건 참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이 수용소 같은 경우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파가지고 대충 묻어놓는데 봄만 되면 겨울에 묻힌 시체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소 이 골짜기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만 되면 그 시체를 전부 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파묻습니다. 이게 수용소의 이제 연간 이제 연례 행사인데 그 시체들을 봄마다 이제 그걸 치우는 작업들. 이게 정말 이제 힘들었죠. 예. 임병학 씨. 예.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주먹을 꼭 쥐고 계셨는데 너무 아픈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도 지금 동생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 듣게 되면 동생도 저런 고통을 겪을 거 아닙니까?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저런 얘기는 집에서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님이 또 우리 막내니까 막내를 얼마나 커합니까? 그러니까 막내 생각하게 되면 또 아버지 하고 어머니가 또 가슴이 막 터져 하니까 제가 뗄수록 말을 피합니다. 네, 충격폭로 김정은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출신 성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추방된 이들, 추방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그 마을에 살았던 분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김정임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추방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에서 살다가 온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진상에 대해서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떤 곳인지 김정임 씨가 살았다는 그 추방자들의 마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 김정임은 네모 사람들이 추방당한 네모촌에서 살았다. 어떤 사람들이 추방당한 어떤 촌에서 살았을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탈북한 사람.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요? 평양? 그때 추방당한 사람. 평양일 수가 있겠다. 평양. 평양? 평양 참가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평양? 그때 추방당한 사람. 평양일 수가 있겠다. 평양. 평양. 평양? 평양 참가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나 김정임은 평양 사람들이 추방당한 평양촌에서 살았다. 우리보다 나.
세모칠이, 맞추셨어요. 오, 대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아무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주민이라고 해도 네. 잘못 걸리면 뭐 지방으로 추방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잃어 산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럼 김정임 씨도 평양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평양 사람은 아니고요. 예. 예. 저희 어머니가 추방돼서 평양천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평양천에서 태어났어요. 예. 이 평양천이란 데는 한때는 그 평양에서 성분 나쁜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 바람을 피워도 추방했고 또 심지어 장애인들마저도 농장에서 그 옥수수 하나 훔쳐도 추방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산 마을을 평양천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고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 시기 순사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추방돼서 그 평양천에서 추방된 마을에서 같이 있습니다. 잠깐만, 정확히 하면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고 외할아버지가 일본 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평양촌이라는 마을이 거기서 지정을 해서 이 마을에 다 이렇게 모여 살아라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추방을 당하다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살던 그 지역에 아마공장이라는 기업소를 만들었어요. 이 기업소에서 추방다 대상들을 받아서 일을 시키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집을 막 대대적으로 지어가지고 한 집씩 배정을 했어요. 평양초는 어느 도에 있습니까? 양강도 운흥군에 있습니다. 양강도 오는군 아세요? 네, 저 양강도에 그 운흥군에 저희 큰아버지가 살았거든요. 오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평양 소개민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평양에서 이제 부하권이라든가 이제 도둑질 이제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그쪽에 다 추방을 와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특히 이거 평양에서 일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평양 노래라고 엄청 욕하거든요. 또 그래서 거기에서 차별당하네요. 예, 그래서 또 거기서도 차별당하고 또 분배 받을 때도 제일 적게 받아요. 일한 게 얼마 안 되니까. 박현숙 씨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추방된 사람들이 사는 곳. 아유, 그렇죠. 저는 평양천 일단 잘 알아요. 해산하고 뭐 있는 그 구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김일성 시대에는 추방을 일단 가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왕래가 복잡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다니지 못할 수 있는 곳에 추방을 했어요. 근데 최근 연간에는 경제범이다 보니까 뭐 약간한 그 범죄를 범하면 다 추방을 보내요. 그래서 그 고장에 가면은 나는 이렇게 장사를 많이 가보니까 이래요. 추방민이 제일 먼저 추방자예요. 그 다음에 감시인이 돼요. 그 다음에 우대인이 되더라고요. 그래, 야, 왜 우대인이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농촌에는 살기 힘든데 시내에서 일단 눈은 구불려서 살던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돈이 있고 살 줄 알아요. 아무 데 가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감시를 하다가 야, 작업 반장 뭐야, 저 집에 추방내니까 너 감시해라. 그래, 감시인으로 있다가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7, 8월에 버리고 오겠대. 그러면 그런 집들이 가서리 고리대를 얻어요. 내 옥수수 한 킬로를 니 달라. 그럼 내가 가을에 2kg로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대를 놓으면서리 그 사람들은 목숨줄을 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연간에는 그 사람들이 우대인이 돼요. 맞아. 네, 그렇게 이제는 이 계급이 별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 추방은 됐지만 네. 머리는 좋고. 네. 그렇죠. 평양촌이 네. 살다 보면 감시도 다른 마을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김정임 씨? 저희 어머니들은 매일과 같이 불안한 생활을 했었죠. 예. 정말 북한엔 차가 없지 않아요. 여기처럼 차가 없으니까 까만 벌가 승용차만 지나가면 간부들이 차니까 아이고 이것도 날 잡으러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가슴을 저이고 정말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차가 다 지나가도록 정말 숨죽이고 살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을 저는 15살까지 이런 생활을 아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괴뢰도당이고 거지가 특실거리는 남조선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추방을. 보내지도 않고 난리야. 그러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김정일 씨 한이 됐겠어요, 그게. 근데 평양촌에만 감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뭣도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부에 며칠 동안 잡혀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보이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감시한 사람이 심지어 저희 친이모더라고요. 어머. 친이모였어요. 와. 근데 그거를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큰 이모는 되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저희 엄마가 밀수하고 아빠는 이렇게 시당에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잡지는 못하고, 근데 중고가 없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저희 큰 이모한테 너 동생이 이렇게 잘 사는데 언니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도와준 데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도와줬다 이러니까 그거에 원한이 돼갖고,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함흥에서 손님이 오면서 물건이 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온 거를 구제를 보이부에다 갖다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뭐 전화가 왔으니까 잠깐만 봐요 이렇게 해서 간 게 보이부로 가서 한 4일이나 5일 동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모가?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친이모였더라고요. 이야. 김정은 시대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신분, 출신, 성분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고 뭐 이런 게 가만히 생각하면 네.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 핏줄이거든요. 계속 올라가면 같은 신분이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출신 성분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너무 속상한 시간이었어요. 네. 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게 뭘까를 보면 무슨 뭐 유엔 제재나 무슨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20만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체제적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텐데 그 20만이 두렵기 때문에 그 철조망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양순 씨의 아버님은 도대체 무슨 그렇게 죽을 잘못을 했길래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끌려가서 지금 못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이 가족들이 다 증언자가 되고 큰 힘이 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대한민국에서 생활 잘하시고요. 녹록치 않은 환경이지만 끝까지 잘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십니다. 지난번 스페인 기자죠. 아따 씨가 나와서 북한에서 직접 본인이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북한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더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카메라를 들고 또 한켠에는 몰래 카메라까지 준비를 해서 북한에서 영상을 직접 찍어 오신 조현중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번에 나오신 스페인 기자분 아따 씨는 외국인이니까 네. 북한을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현준 감독님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북한을 가셨나요? 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국적은 캐나다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제가 원래 그 삐라 관련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화요? 예. 그래서 이제 삐라에 대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냥 카메라를 들고 가면 제가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포라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제 도착해서 제가 한국말 좀 못하는 척하고 막 일부러 더듬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포라고 또 반겨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냥 제 원래 모습을 보였죠. 한국말 갑자기 잘해진 거죠.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아무래도 몰래카메라를 또 처음부터 그 세관에서부터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걸리면은 이거 큰일 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많이 떨렸었죠. 어떤 예. 몰래 카메라였어요? 이 시계에 이제 렌즈가 진짜 대단하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2013년도 10월 말에 갔어요. 10월 말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함경북도 나선시를 먼저 간 다음에 청진 그리고 경성. 그 비행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연변에서 이제 버스 타고 국경까지 가서 네. 국경에서 다시 이제 통과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벤 같은 거 타고 일행이 이동했죠. 있었습니까? 예, 일행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됐어요? 저 말고 한 5명 정도, 러시아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도 있었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한 차에 이제 같은 일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가는데 검색대 통과할 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느낌이. 그쵸. 처음에 그
여행사에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한국 물품, 한국에서 사온 물품, 그러니까 한국말이 적혀 있는 물품은 가져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옷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세탁 레벨. 할 수 예. 있는 방법 태그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위로 다 자르고 갔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세관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검사하는 게 이제 카메라 메모리 카드 그리고 뭐 카메라 몇 대인지 또 컴퓨터가 몇 대인지 해가지고 숫자를 다 세놔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하고 나갈 때 그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처음에는 이제 그걸 검사를 하고 휴대폰 검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핸드폰을 키래요. 네. 그래서 딱 켰더니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니까 네. 교수님 부디 뭐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뭐 이런 문자가 막 뜨는 네. 거기 왜냐 국경이라서 그렇죠. 아직 중국에서 그렇죠. 그 신호를 이제 받아서 이제 막 문자가 뜨는 로밍이 거예요. 됐어요. 예, 로밍이 된 거죠. 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문자를 막 되게 급하게 지웠던 기억이 나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줄라 하니까 또 그래서 뭐 다 지우고 줬더니 이제 사진을 위주로 보더라고요. 네. 대단하다 진짜. 자, 저분이 지금 참 인상 좋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강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겠다. 그것도 정식으로 허가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몰래카메라까지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게 걸렸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뭐 뻔히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 조현중 감독이 북한에서 찍은 영상들 만나보겠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세관검사소입니다. 안 붙었으니까 닦아냈습니까? 돈이 여기 뭐 있습니까? 보라색 옷. 야, 보기만 해도 뭔가 삭막하네요. 저게 뭐예요? 열 액션 검사, 네, 수화물 검사를. 전려선인가? MP3이라기 아니 들어갔을 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소? 아니 그래 내가 노래 같이 가면 반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책이랑 CD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많이 하고요. 네. 자, 이제 물건들 CD 검사고요. 책 안도 확인해요? 책 안도 이제 대충 한번 보더라고요. 예. 혹시 뭐 종교적인 뭐 그런 게 있나 해서 아, 성경책 들어가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니까. 줄을 엄청 오래 걸리겠어요. 좀 오래 걸렸어요. 통과하는데. 조현중인가? 예. 조선중이구나. 조선족이구나. 조선족은 이제 북한에선 조선족을 우리 남조선, 북조선 사람들 다 아, 모든 동포를 다 조선족이구나라고 하는군요. 예. 캐나다에 있다 오든 미국에 있다 오든. 예, 예. 네네 맞아요. 북한 주민들은 세관 검사소를 볼 일이 없잖아요. 네. 처음 보셨죠? 처음 봤죠. 저희 처음 봤어요. 세관에서는 실은 이제 나갈 때가 더 조금 두려웠었던 왜요?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나갈 때는 컴퓨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줬는데 다른 일행 컴퓨터는 다 나왔는데 제 거만 30분 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컴퓨터만. 부르더라고요, 저를 따로. 제가 그 패스워드를 해놨거든요. 혹시 이 사람들이 진짜 검사하나 안 검사하나 일단 잠궈놨었는데 저를 불러서 비밀번호 뭐냐 그래서 풀고 제가 알려주고 기다리는데 한 30분 이상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또 찍으니까. 촬영을 하니까. 그렇지. 하대에 옮겨놨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그죠. 거기에 이제 옮겨놨는데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무슨 비밀 폴더인가 뭐 그런 거를 예.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폴더에다가 그 영상을 다 넣었는데 별 큰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을 한 건 아닌가. 그 30분이 정말 지옥 같은 그렇겠다. 30분이었다. 와. 그래서 제 일행들도 왜 안 나오는 거냐 내 거만. 저 일행들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나도 모르겠다 왜 안 나오는지. 아 정말 그때는 다시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기타지죠?
예. 발견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 예, 발견 못했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아니, 내 심장 같으면은. 못 나왔지. 솔직히 그냥 내 심장 같으면은 가만히 서가 있어도. 아니. 그냥 땀이. 심장이 쫄깃쫄깃했겠다. 그냥 땀이 줄줄 흘렀을 것 같아. 빨개지고 이런데 빨개져요. 빨개지고. 손도 나는 수준증이 와가지고. 손도 막 이렇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현준 씨가 지금 대단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눈빛 하나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 괜히 어색한 연기한답시고 뭐 편한 척해도 어색할 테고 화를 내도 이상할 테고요. 자, 전반적으로 세관은 좀 다른 것보다 좀 엄하다, 무섭다는 느낌이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또 어떤 영상이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또 어떤 영상이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위해서 모든 혜택들이 있으니까. 군부대. 자, 이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라선 시장이에요. 나선 시장. 사람 많다. 이 흔히 얘기하는 장마당 같은 건가요? 예, 장마당 맞습니다. 엄청 크네. 여기서도 촬영을 못해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요. 분별. 사람 분별서 돈도 많이 벌고. 유통이 안 돼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많아도 어떻게 물건이 유통이 돼야 되겠는데 되지 않아. 그래도 정말 부모님 조선 사람. 부모님이 여기 하루 나오면 얼마 정도 벌어요? 제일 돈잘 10원. 아, 중국 돈. 잘 버는 게 못 벌면 얼마? 빵, 0. 아무래도 같은 조선말을 하니까 좀 더 친근하네. 중국 돈으로 거래가 되네요. 저희는 다 중국 돈이죠. 아, 여기 정식으로 매대가 잘 돼 있는 곳이네요. 여기는 정신인가 봐. 네네. 되게 복잡하고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물건들은 다 이쪽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아, 여기저기서. 인라인 스케이트야? 네, 인라인 있어요. 아, 저런 게 있어? 최고. 이게 색깔이 이게 조금 다르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저랑 다른 외국인 두 분 정도가 이 어깨에다가 원래 그 북한에서 초등학생들 네. 반장, 부반장 그런 애들 보이부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그 애들이 이제 차는 배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그 배지를 차고 다녔거든요. 저는 부반장 배지를. 감도 진짜 크다. 벌써 다 폈지. 아, 그걸 어디서 보였어? 그랬더니 누가 받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하고 다니니까 애들 거를. 애들이 또 외국인이 어떤 사람들 이제 백인들이 하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서 막 제거라고. 친밀감. 완전히 인기 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 촬영하기도 좋은 거지. 예,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웃고 그러니까 좀 순박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웃긴가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화낸 적도 있어요. 왜요? 왜 장난 그런 걸로 장난하냐고 재밌냐고 그게 막. 자, 시장 분위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느꼈던 거. 여기 화면에 없는 분위기라도 좋으니까. 시장은 처음에 딱 들어섰을 때 와 진짜 컸어요. 크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유니폼식으로 다들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계속 저보고 북한 그 김정은이 입고 다니는 그 인민복 있잖아요. 그걸 계속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기 싫은데 좋은 거라고 사라고. 그래서 그걸 샀죠 제가. 사가지고 호텔로 그걸 갖고 와서 입었죠. 입어봤는데 김정은 같은 거예요 제가. 외모가 약간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입으니까 완전히 머리만 여기 좀 머리도 여기가 완전 김정은. 옆에도 좀 깎았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예. 완전히 김정은 같아가지고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버린 거 너무 또 티나면 또 안 될까봐 이게 잘 걸어놨죠. 걱정돼서. 옷장에 모르고 놔둔 것처럼. 저 이명선 대표님, 아까 뭐 보라색 옷을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팔고 모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화면에 지금 보라색 옷이 인민복이라고 하는데 저것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북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복을 많이 입는데 색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 남색, 그 진한 남색 같은 건데 교복,
고등학교 이런 그 중학교 학생들의 교복색으로 공통돼 있고 이제 보라색 같은 거 이런 거는 되게 민간 그 근로자들의 그 작업복 그 색이거든요. 그것이. 네. 네. 자,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청진이다. 자, 이제 청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청진 고향인 분들 잘 보세요. 어머, 이거 뭐야? 군사훈련. 아니, 한 3시간 하니까 이제 10분, 16분. 군사훈련 중인가 봐요. 예. 군사훈련 중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가? 예, 아예 차 다 움직이면 안 되더라고요. 민방위 훈련 같은 건가? 예. 그럼 여기 청진 도시가 다 도로를 이제 얼마나 자주 해요? 자주 안 해요. 1년에 그저 한두고. 그럼 뭐 하는 제일 마침 나쁜 날에 왔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뭘 해요? 아니, 정확히는 게 그저 자동차 차단 시켜놓고, 그저 뭐라 할까, 이런 건 뭐라 해야 되나, 저거. 이런 군사적인 거에 있어서는 대답을 조금 정확히 안 하려는. 오, 놀라 스케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와, 어떡해, 저기. 진짜 청진은 잘 사나 보네요. 저게 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거. 중국 같아요. 서술기 다닌다. 소달구지 간다. 소달구지. 소달구지. 소달구지가 가네. When you take pictures, please ask them first. Excuse me, when you take pictures, please ask them first.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하려면은 카메라 찍지 마세요 했을 때 바로 내려야 되는데 이제 편집 생각하고 너무 짧으면 이게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그래갖고 몇 초 더 들고 있었죠, 저는. 찍지 마세요 했는데 한 1, 2, 3 하고. When you take pictures, please ask them first. 이게 건물이 적게 있어서 넓게 보이는 건지 왜냐면 되게 넓은 느낌이 들거든요. 길거리가요? 예. 길이 되게 넓더라고요. 지금 방금 나왔던 거리를 혹시 아시는 분? 알아요? 거기 선운구라프라고 거기 수남구역에 있던 건물이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영상. 거기 제가 거기 식당에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라인 타던데 저도 인라인 타던데요. 거기 저희 동생이랑 같이. 근데 저희 거기 나무 없는 이유가 그거 가로수 다 배불했어요. 그 도로가 어지러워 보인다고. 다 이렇게 배불했어요. 2011년도인가 그때 다 배불했어요. 근데 소달구지가 다녀요, 진짜? 예, 그거 다니더라고요. 뭐 도시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안내원이 뭐 사람들한테 질문 너무 많이 하고 자꾸 그러면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나요? 가이드가 없을 때 했었죠.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가이드가 이제 화장실 갈 때나 화장실 갈 때 한 45초 정도 네. 내지는 뭐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물어보고 아니면은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화장실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가는 길에 사람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군사 얘기하면은 다들 저렇게 피합니까, 얘기를? 민감한 얘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척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다음 영상 또 있습니까? 이제 보시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식당 아닙니다. 노래방이요. 밥을 먹고 노래를 불렀었죠. 재밌어 노래 부르면 춤춘다. 저 마이크 잡으신 분은 저 운전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러 간 사이에 저희가 나와서 옆 건물로 갔더니 노래방이 있고 지금 서양 음악을 틀고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땐 가이드가 없던 거예요? 없었죠. 예. 그냥 본인들끼리 가서. 그렇죠. 와. 그런데도 저기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예, 직원이 들어왔었어요. 가이드는 없었던 그때 가이드는 이제 자고 있었을 때고 지금.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전문 이렇게 성악 교육 받은 분들이.
근데 가사가 없어요. 뭐 네, 틀더라고요. 네. 저 디스코풍의 서양 음악. 일행보다 그래, 종업원이 더 가사가 많은 없다. 느낌이에요. 종업원이 거기 한 4명 정도 있었고요. 다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예, 뭐 처음에는 찬양곡 부르다가 제가 다른 음악 틀어달라고 하니까 머뭇거리더니 저런 서양 디스코풍의 어떤 서양 음악을 틀고 팁은 주셨어요? 팁 안 줬어요. 팁 안 줬어요? 아이, 이제 꼭 이제 보내달라고 이제 팁줍니다 이제. 함께 이렇게 댄스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술값은 냈죠. 이렇게 여줘야지. 술값은 좀 비싸게 냈던 기억으로 나요. 근데 그 팁을 안 줘도 예, 안 줘도 돼요? 손유미 씨 뭐라고요? 팁을 안 줘도 돼요. 왜냐면 카라오케장에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비싸게 술 마시고 술값이 먹잖아요. 비싸니까. 네. 그 중요한 점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국가에서도 좀 정보 쪽에서 좀 궁금해하는 건데 노래 끝나고 나면 점수가 나옵니까? 점수가 나옵니까?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봤던 노래방에는 저건 좀 싼 데거든요. 저건 한 북한 돈으로 3만 원 정도 하는 데고 제가 갔던 데는 순화강이라고 있는데 청진에서 진짜 유명한 데예요. 거기는 60원이고 북한 돈으로 8만 원이에요. 거긴 점수가 나와요. 고마! 거기 점수가 나와요. 참 잘했어요. 이런 거 60점. 네, 그게 나와요. 꼭 나와요. 어디서 좀 따다다다다 이렇게 놓으셨군요. 노래 마지막에 나와요. 빰빠라빰. 네, 나와요. 빰빰빰빰빰빰. 무슨 놓으셨군요? 그러면 어린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거야? 어린 학생들도 저런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노는 갈 수 거예요? 있죠. 돈만 있으면 다 가요. 오. 초등학생도 갈 수 있어요. 이거 북한도 사람 사는 데네. 그죠. 거기서 이제 아이돌 노래도 틀어줬었거든요. 틀어줘? 예,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노래들이 많아서 틀어줬더니 막 왜 이렇게 막 랩하고 막 이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아는 노래일 텐데 어떤 분들. 그죠. 다 듣죠. 저희 거기서 다 듣는데. 모른 척.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현중 감독이 북한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유치원, 내가 다닌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우리 유치원. 아, 예뻐라. 아이고. 이제 학교 정서에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 거지 지금. 빗자루가 하기 싫은 대충대충이야. 아이고. 세상에는 애들은 웃긴 다 가는 똑같네. 우리는. 웃기고 있네. 컴퓨터실인가? 컴퓨터실. Our country is developing under the wise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Marshal Kim Jong-il. Yes,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un. Founded this school. 아니 영어 실력이 잘생겼다. 아니 선배님보다 난데요? 제 공부 되게 잘하는 애예요. 여기 배지가 모범소년단은 저 있어요. 배지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받는. 그죠. 아, 그래? 아까 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근데. 아, 정말요? 네,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아, 그래? 저기를 네,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좋은 데 다녔네. 네, 좀 좋은 데 다녔어요. 아니 왜냐면 기분이 어때요? 아이들이 마르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네, 저기가 좀 잘 사는 애들이 다니는 예능 유치원이에요. 저기 막 가야금도 배워주고 뭐 춤도 배워주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보여줬겠지. 잘 사는 애들만 가는 데죠. 그렇지. 그때 유치원에서 하던 노래 조금만 해줘봐요. 아, 저요? 네. 왜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뭐 이런 거. 저 유치원은 몇 살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6살이 들어요. 6살부터 7살까지 저희 2년 동안 다니고 그다음 8살에 소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저 지역은 평균적으로 좀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죠, 저기는. 저 조현중 감독 혹시 지금 보니까 이제 좀 좋은 데 위주로 다니셨어요. 네네. 그럼 좀 뭐랄까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안 다니셨습니까? 이제 농촌 마을을 아무래도 이동을 하잖아요. 저희가 뭐 청진에서 경성, 뭐 나선시로 다시 올 때 이제 도로로 가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이제 바깥 농촌 모습을 촬영하긴 했었죠. 근데 북한 그 가이드가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농촌 마을을 찍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농촌이란 건 어디 나라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은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농촌도 되게 평범한 건데 그때 한 번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가이드가 고함을 버럭 지르면서 찍지 말라는데 왜 촬영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누가 뭐 주민이 신고를 했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너무 화를 너무 심하게 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면서 껐던 기억이 나요, 카메라를. 자, 이제 전반적으로 다녀오신 느낌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가기 전에 뭐 이 삐라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제 초반에 생각했던 거는 뭐 사람들이 뭐 되게 불쌍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일단 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뭐 체제가 좀 이상할지 몰라도 사람들 자체는 정말 정도 많고 친근감 있고 부침성도 좋고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영화 삐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그 소중한 영상들 우리 이만갑에 공개해 주신 조현준 감독님께 감사의 박수